예, 안녕하세요. 오늘 공부할 종목은 코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. 일단 코롱인더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뭐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부분 다 볼 수 있는 거 이건 지금까지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.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대표적으로 타이어 코드라 그래가지고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가 고무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이어 코드라 해서 약간 철사 같은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어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건물로 치면은 철근 같은 게 들어갑니다. 타이어에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걸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코롱과 효성이 있는데요. 그 코롱 인더가 그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요 타이어 코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부직포, 인공 피혁, 뭐 멤브레인, 아라미드, 그 다음에 자동차 에어백 원단, 쿠션 이런 걸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에폭시 수지, 그 다음에 뭐 석유 수지, 페놀 수지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페트 필름, 그 다음에 뭐 나일론, 그 다음에 백라이트 강학 소재 등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롱 스포츠 아웃도어들 있죠? 예, 코롱 인더의 패션 부분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웃도어용 그 코롱 의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핸드폰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TV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PI라는 소재를 만드는데요.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핵심 소재가 핵심 아이템이 될 겁니다. 특히 이 PI라는 소재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그 산업부 장관이 코롱 인더를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일단 그 뉴스부터 보시면요. 네, 성윤모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. 산업통상부 장관인데 구미공단을 방문했는데 1호 입주기업인 코롱인더를 방문했다. 왜 방문했느냐? 여기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폴리이미드, 그러니까 줄여서 PI 소재를 제조, 공정, 개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.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 PI 소재가 폴더블 폰의 핵심 소재이고 최근에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었던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이 PI 소재입니다.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그 이슈가 사라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예, 코롱인더의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 SKC 코롱 PI라는 그룹이 있습니다. 기업이 있습니다. 이 기업이 SKC가 지분을 반을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코롱 인더가 지분을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PI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을 최근에 9월 16일 날인가 16일 날인가 그 공시를 했습니다. 요 SKC와 코롱이 요거를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팔아버려서 좀 현금화를 시키자. 그랬는데 그 예상 매각 그 예상 가격이 6천억이고요. 대략 코롱 인더가 요 지분의 절반을 들고 있으니까 6천억 중에 절반을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매각이 성공을 한다면 3천억이라는 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3천억. 예. 3천억 유입이 되는데 현재 코롱 인더의 시가총액이 약 1조 1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시가총액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현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마 뭐 매각이 큰 뭐 이슈만 없다면 충분히 매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 요 PI라는 소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소재이고 SKC 코롱
PI라는 기업 자체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기업에 대해서 눈독을 드리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기업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코롱 인더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이 3천억 들어올 수 있다, 이런 게 있고요. 이 두 가지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로만 사면 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는 시장에서 다 알려졌습니다.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뉴스 자체가 지금 9월 18일 좀 과거 기사기 때문에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죠. 이걸로만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좀 부담이 되는데 이제 회사 자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회사 자체. 이 회사가 주력적으로 만드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아까 타이어 코드도 있지만 각종 뭐 나일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있는데요. 섬유 소재가 대부분입니다. 거기에 관련돼서 좀 레포트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요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유료방에 올려 드릴 텐데요. 기름 뿜뿜이라 그래가지고 그 레포트 제목이 재밌는데요. K푸투자증권에서 나오는 화학이라 정유 관련된 제품의 마진과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그런 레포트입니다.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은 그 K푸투자증권의 기름 뿜뿜이라는 레포트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. 유료방 회원분들한테는 이따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시면 뭐 각종 뭐 솔직히 화학 제품은 공부하면 할수록 기업은 특히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공부할수록 더 어렵긴 한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요 파란색 선이 예를 들면 요 에틸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거는 결국 납사를 잠시만요. 네.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 대부분이 그 NCC라 그래가지고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 에틸렌이나 뭐 프로필렌, 부타티엔 등등을 만드는데 이 납사라는 게 그냥 영어로 하면 나프타입니다. 석유를 정제했을 때 나오는 그 나프타를 가지고 뭐 에틸렌도 만들고 뭐 프로필렌도 만들고 부타티엔도 만드는데 요 납사와 에틸렌, 그러니까 원재료와 그 제품 가격의 차이를 요 스프레드라고 하고요. 회색 요 그래프의 면적만큼이 높이만큼이 그 스프레드, 그러니까 마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요 에틸렌의 가격이 되겠는데 저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나중에 홈페이지를 요 레포트를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요 에틸렌의 가격은 이렇게 파란색 선이 좀 하락하고 있죠. 하락을 하고 있고 마진도 보시면 이렇게 변동이 좀 있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같은 우리나라 NCC 업체들, 그러니까 화학 업체들이 좀 주가도 좋지 않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데,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과거에 보면은 이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. 예, 뭐 옛날에 바닥이었으니까 지금도 바닥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럴 때 바닥에 사서 이렇게 마진이 좋아질 때 사면 주가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은 뭐 저런 나프타 이런 걸 보려고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, 예를 들어서 뭐 TPA라는 화학 제품은 만드는 기업은 뭐 삼남석유, 태강산업 뭐 이런 애가 있고, 페트를 만드는 기업은 뭐 TK케미칼, 휴비스, 태강산업이 있는데 보시면 파란색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마진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 세 기업의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. 예.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으로 좀 넘어가면요.
쭉 내려가다 보면 코롱 인더가 만드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코롱 인더, 그다음에 코롱 인더, 스판, 코롱 인더 이렇게 나오죠. 여기 보시면 아까 다른 그 회사들의 제품은 가격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요 회색 선 같은 경우는 수출량이고 요 파란색 선은 수출 가격인데 최근에 뭐 스판덱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출도 늘고 있고 가격은 좀 빠지고 있지만 좀 횡보한다고 본다면 수출량이 늘고 있으니까 효성이나 TK 케미칼 같은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요 타이어 코드 아까 말씀드렸죠. 코롱 인더랑 효성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가격은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수출량이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롱 인더 실적이 조금은 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요 아라미드, 특히 코롱 인더에서 만드는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수출량도 증가를 하고 있죠. 그럼 당연히 코롱 인더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 나일론 같은 경우도 코롱 뭐 인도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계열사인 코롱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데 가격이 좀 수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. 물론 수출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뭐 스판본드는 뭐 주력 제품은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. 어쨌든 뭐 요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수출량도 내려가고 있고 어쨌든 위에 주력 제품들 특히 뭐 코롱 타이어 코드라든지 요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수출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뭐 가격은 좀 뭐 횡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력 제품만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었죠. 근데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보통 제품들을 수출을 합니다.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또 마진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까지 이슈를 좀 살펴봤고 뭐 장관이 코롱인데 방문한 거라든지 자회사 SKC 코롱 PI 그 매각 이슈, 그 다음에 재무가 아니라 제품적으로 회사 본질적으로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혹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본질적인 면을 봤는데요.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차트적으로 봐도 저희 좀 길게 늘어뜨려 보면 계속 쭉 빠지기만 했습니다. 물론 코롱 인더만 하락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 자체들이 다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계속 하향 추세였다가 최근에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. 60일선을 돌파를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하고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네 번 만에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60일선 돌파하고 눌림목 좀 줬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차트도 좀 상당히 마음에 들죠. 마음에 들고 차트도 이쁘기 때문에 일봉으로만 봐도 이쁘고 뭐 회사가 워낙 좀 그동안 좀 실적도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지금 상장했었던 가격 근처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그 사이에 뭐 회사가 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 매출 규모라든지 뭐 성장성이라든지 특히 PI라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요 디스플레이 소재 요거를 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3천억
3천억 부분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지금은 뭐 차트로 보나 이슈로 보나 그다음에 뭐 회사 본질적으로 보나 충분히 투자 기회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갑자기 좀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진행이 좀 고르지는 못했는데요. 좀 갑자기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 또 보이면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솔직히 좀 매수를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포트 종목들이 이미 좀 현금 비중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종목을 뭔가를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좀 매수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좀 종목을 하나 좀 포트에 넣어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도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롱인더 뿐만 아니라 효성 TNC라든지 좀 이런 다른 뭐 애경유아라든지 다른 좀 경기 민감주, 그 다음에 뭐 철강에서도 뭐 동국제강이나 뭐 성강밴드, 태웅 뭐 이런 종목도 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. 코롱인더가 될지 뭐 다른 주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 민감주 섹터 자체에서 좀 하나를 좀 포트에 좀 편입을 시키는 게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뭐 철강, 조선화학, 뭐 정유 이런 좀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좀 하나 정도는 좀 편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